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자, 여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문제 1번부터 이제 쭉 풀어 나갈 건데요. 요거를 풀기 전에 여기 이제 해설 자료인데 해설 자료에 보시면 해설 자료 여기 1번부터 쭉 풀기 전에 자, 앞에 제가 좀 여러 가지 해설을 붙여놨어요. 붙여놨고 아동 권리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설을 붙여놨고 문제 해설은 이제 여기 1번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 내용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나타난 안전과 법,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있는 안전과 법, 요걸 공부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전 누리과정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냥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즐기고 생활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규정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알고 지키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좀 법을 지키고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동들도 교육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거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법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요 이제 고시문을 우리가 이제 다 외웠잖아요.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로 줄였는데 여기 안전한 생활 습관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개정의 중점 보시면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안전, 법,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범주와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분리 독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자,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일상생활 안전이죠. 자, 일상생활 안전이에요. 이 일상생활 안전이 되게 광범위해요. 자, 일상생활 안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시험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잖아요. 최근에. 그죠?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서비스 과의존 교육에 대한 거 시험에 났잖아요. 자, 요거는 정보 서비스 과의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매체들의 그런 중요도나 매체 의존도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요거에 관한 안전 교육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통안전. 자, 교통안전도 점점점 중요도가 이제 커져가고 있죠. 그렇죠? 교통안전. 최근에 교통안전은 시험에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교통안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사고 여기 이제 일상생활 안전하고 좀 비슷한 것이기도 안전사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화재, 재난, 학대, 유괴 여기 시험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밀집돼서 나오잖아요. 여기 응급처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뭐 그다음에 지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난 안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학대도 나오잖아요. 자, 뭐 안전사고하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하고 안전 뭐 이런 내용들도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시험이 여기서 집중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죽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딱 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일상생활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장소, 상황, 도구 이런 거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한 놀이 방법과 놀이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계속 풀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V, 컴퓨터, 스마트폰 안전. 요거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바른 자세로 이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 스마트폰 안전 교육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문제로도 그동안도 많이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 어떤 거? 안전한 보행, 도로횡단, 교통기관의 안전한 이용, 교통규칙. 뭐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교재 안에도 보면 도로 표지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고요. 그동안도 헷갈릴 만한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훈련하고 대피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고시문에서 이런 문제들을 진짜 중요하다. 시험에 낼 거야. 이렇게 막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꼭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제가 이거를 법안전 강의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 요 앞에서만 해도. 자, 그래서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비밀 엄수. 우리는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죠. 신고 의무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학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중처벌을 받고 우리는 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가 누군가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신고할 때는 어디다가 신고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 중요하고요. 수사기관 이외에도 뭐 여기 이제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장원, 아동권리 보장원에 있는 사람들. 보장원도 시험에, 아예 보장원 쓰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보장원이랑,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13에 보시면 우리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장각 그 종사자니까 이제 우리죠, 우리.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신고를 할 때는 112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시군구 이런 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고할 때는 우리가 이제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있어요.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옛날에 기출 사항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여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즉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동학대에 관한 거. 아동학대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보장원에서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과태료도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지금 아동학대 받은 애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조사를 바빠요. 경찰서 가기 왠지 무서워요. 막 이러고 안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태료가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법 개정되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어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 직무상 알게 된 거. 자, 뭐 이제 아동학대 범죄 수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밀접한 그런 관련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인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얘가 이랬대요 막 이렇게 소문내진 않겠지만은 다른 엄마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상담하고 이러면서 걱정돼 갖고 얘도 혹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누구도 그랬대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고 누설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 자, 안전교육. 자, 안전교육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사와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자, 우리가 안전교육, 아동학대 관련 안전교육이 있는데 아동학대 교육 우리가 이제 유아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아동학대 안전교육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아동학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하는 아동학대 안전교육의 주요 메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아동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기본권을 시험 문제에 낸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외워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시험에 한번 났으니까 또 안 나오고 막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교사를 위한 또 부모를 위한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아동학대 안전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한테도. 모아서 하지 않더라도 뭐 가정통신문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안전교육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이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하고 똑같다.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그대로 어른한테 주어지는 권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보시면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뭐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권적인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유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여되는 권리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점을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 권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자,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보시면 여기 아동권리 협약 있죠. 아동권리 협약. 아동권리 협약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권리 협약 보시면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게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쌤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런 내용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동권리 협약. 우리나라도 이제 아동권리 협약을 자, 반거로 4번에 보시면 1991년 11월 20일에 협약을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한 게 뭐예요? 이게 아동권리 협약에 우리도 할게요 이러고 참여한 거예요. 그걸 비준했다고 하는데 그게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아동권리 협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동의 권리들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보장, 의사 존중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별금지의 내용도 한번 좀 보시면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 최선의 이익 보시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있잖아요. 왜 막 배치될 때가 있잖아요. 아동의 이익 말고 어른의 이익, 아니면 주민의 이익,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게 배치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동의 이익부터 최선의 이익이 아동한테 돌아가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동한테
이게 이제 아동의 이익을 좀 깎아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최선의 이익.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인권위원회인가 여기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이제 심의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좀 학교에서 말썽 부려가지고 좀 강제 전학, 학폭이었을 수도 있어요. 강제 전학 당한 그런 이제 그 청소년이 있었는데 청소년도 아동이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해갖고 이건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반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전학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피해자가 중요한데 이제 가해자는 벌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도 이제 최선의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좀 더 가까운 학교로 물론 이제 이 피해자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조금 더 가까운 학교로 보내도 이제 피해자한테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까운 데로 이제 옮겨주는 게 맞다.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폭은 되게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물며 그런 경우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과 발달 보장이 있어요. 자, 생존과 발달 보장은 모든 아동의 생명은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아이들의 모든 발달 특성에 맞게끔 그런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의사 존중의 원칙. 이것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의사 존중의 원칙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의견은 이렇게 별로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의사존중의 원칙, 이 네 가지 원칙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동의 기본권을 시험에 놨었는데 아동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시험에 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기본 원칙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별금지, 최선의 이익, 생존 발달, 의사존중,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자, 아동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처럼 아동에게는 기본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생존권. 자, 모든 아동은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자, 예를 들면 그 내용으로는 영양과 음식, 의료, 위생, 안전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권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른은 보호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보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들은 보호받고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있다. 보호권. 요거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보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권이 있습니다. 생존뿐 아니라 발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권은 아이들이 교육, 휴가, 여가, 문화생활, 뭐 신체적, 뭐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달권. 그 다음에 참여권. 자, 참여권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일과를 구성할 때도, 그 다음에 공간을 구성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뭐 의견 이런 것들을 갖고 지역사회와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일단 아동의 참여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들의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인들의 의식의 전환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필요한 거예요. 자, 기억 보시면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충분히 사력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애가 뭘 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인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아이들은 좀 정직하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의 기본권, 특별히 참여권,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성인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나 성폭력 발생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동학대나 성폭력 발생 요인들이 유아교육기관 요인, 교사 요인, 부모 요인, 그리고 영유아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유아교육기관 요인 보시면 인성과 자질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일단 갖추어야 하고 교사 교육이 미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막 사실은 이제 교사 1인당 유아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아수가 너무 많으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교사 요인도 있습니다.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사 자체가 뭐 자아 성찰이 부족하거나 교사 자체가 정신이 건강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아동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요인 보시면은 부모님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부모의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낮거나 부모님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거나 뭐 부모님이 중독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 교육이나 그리고 유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영유아 요인도 있습니다. 영유아 요인이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았거나 잘 울거나 심하게 떼쓰거나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인내심을 성인의 인내심의 한계를 막 이렇게 넘어서게 행동하는 경우에 유아들이 이제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평소에 유아들의 기본 생활 습관이나 교육을 우리가 이제 좀 성의 있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만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뭐 발달이 늦거나 이런 경우에 영유아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간략하게만 좀 봤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런 안전 교육들 어떤 안전 교육이 있었습니까? 일상생활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능 정보화 교육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통 안전. 그다음에 화재, 재난, 학대, 유괴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히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 학대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아동 학대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봤어요. 그죠? 아동 학대에 관한 부분,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교사와 부모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 아동의 기본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 교사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뭐 승급 교육 이런 데도 아동학대 뭐 교육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그런 교육의 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보았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문제 있습니다. 1번. 유아에 대한 가해 교육 기준을 명시한 법령을 동그라미 1에다가 제시하고, 자, 지금 뭐 있죠? 내 몸의 소중함,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고, 실시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런 거를 명시한 그런 법령을 동그라미 1에다가 제시하고, 이거 뭡니까? 요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안전교육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총 시간수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이죠. 이거는 내 몸에 대한 소중함. 요거는 성폭력 예방교육이고 연간 4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내 몸의 소중함 이런 거 나와 있고 6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은 성폭력 예방교육이고
그리고 연간 4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다 외우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요거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나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각각 2가지씩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교통안전교육. 자, 교통안전교육 나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은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요걸 쓰실 수도 있어야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자, 요 이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선생님들께서 외우고 계실 텐데, 자, 이거 외운 거를 좀 쓰시면은 교육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도, 보도 및 신호 등의 의미 알기 저희 답에는, 그리고 안전한 도로 횡단법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교육 방법에는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뭐 시청각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다의 기억을 채우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기억교육의 시간 기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간 기준을 쓰는 건데,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 무엇입니까? 성폭력, 자, 다의 지문을 보시면,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 등 무슨 교육도 해야 된다. 자, 여기 응급처치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거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 기억에는 들어갈 부분은 응급처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 시간 기준 뭐죠? 실습시간 2시간을 포함한 연간 4시간 교육입니다. 자, 실습시간 포함 연간 4시간 교육.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시간 기준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교직원 안전교육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 연수는 3년마다 15시간 이상이에요. 3년 동안 15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입니다. 매년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성폭력, 이게 이제 명시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이면서 1시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거 지금 괄호로 내놓은 거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연간 4시간인데 연간 4시간 안에 실습 2시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 4시간은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조정한다 할지라도 실습 교육 2시간은 조정이 안 돼요. 이거는 꼭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 3시간 이상은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가를 읽고 기억, 니은, 디귿의 교육 주기와 횟수를 쓰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뭐죠?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 연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유아 인권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아 인권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우리가 다 모아서 이제 본 내용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매년 1시간 이상이죠. 기억은 뭐예요?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 연수. 자, 요거는 매년 1시간 이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같은 1시간도 이렇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아니, 매년 1시간 이상이 매년 1시간 이상하고 다르죠. 매년 1시간이면은 30분 나눠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유아 인권에 관한 교육은 연 2시간 이상이에요. 자, 유아 인권에 관한 교육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동학대와 성범죄에 관해서, 자, 여기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의 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새는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이런 것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연수 안에 꼭 들어가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조성, 인권교육 이런 거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 아동의 기본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동의 권리 이런 거 배우셨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동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보통 이제 어른들이 애들은 권리도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 교육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의 인권 교육도 되게 필요해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요게 학기당 2시간 이상이에요. 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 인권 교육도 연 2시간 이상인데, 유아의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호자들한테도 유아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연 1회 이상. 자, 그리고 우리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나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있고, 아동이 이제 받은 성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있고,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이 아니고 이제 5번에 보시면 나에서 틀린 부분을 한 가지 이상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자, 나에 보시면 이제 쭉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자체 안전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직원 안전교육은 연수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교원 안전교육은 15시간 이수 시 7대 안전 영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3가지 이상입니다. 틀린 부분 요거 7대 안전 영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3가지 이상이에요. 그렇죠. 3가지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도가 가장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도가 높은 건 맞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에 한 가지 교육으로 15시간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틀린 거 보시면 바르게 고치면 7대 안전 영역은 반드시 3가지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가지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해요.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한 가지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자, 3가지 영역, 심폐소생술도 한 가지 영역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이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7대 안전 영역을 2가지 이상 아니에요. 3가지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한 가지 교육으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자, 유치원 교직원 안전 교육의 내용, 이제 계속 중복돼서 막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교직원 안전 보시면은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모든 폭력행위. 유치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사 교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육 좀 전에 봤잖아요. 이거 강화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연 2시간 이상. 학기당 연 달라요. 애들이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호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부모 교육으로 해도 되고 간담회 형태도 괜찮아요. 연 1회 이상. 자,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거. 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인권 교육도 이제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 연수. 자, 아까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3년 이내 15시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매년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계속 보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연간 4시간, 실습 2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성범죄 요거 우리는 둘 다 신고 의무자예요. 둘 다 신고 의무자고. 자, 신고 시기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있는 경우도 즉시 신고하는 거예요. 알게 된 경우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고, 의심 이건 학대가 아니어도 좋아요. 학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학대 비슷한 거가 좀 징후가 있다 이러면 즉시 신고하는 거예요. 자, 요건 아동학대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 성범죄는 알게 된 즉시. 성범죄는 뭐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좀 없으니까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은 이제 뭐 시군구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요건 수사기관 112 두 개 다 통합해서 112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동학대 신고 안 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성범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법률은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의무적으로 교사나 뭐 이렇게 취업 예정이거나 뭐 취업 중이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화됐어요.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자, 요 용어도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사안을 보고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명, 주소, 연령, 그리고 유치원생을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교육청에 이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할 때 저런 개인정보는 이제 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정 가능한, 아까 문제에 인정 가능한 안전교육, 요거 이제, 요걸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유치원 자체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직원 안전교육. 자, 요런 것들은, 안전교육 시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재난안전 관련 훈련 시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유아와 교사가 역할이 분리되어서 작성해야 하고 역할을 숙지한 다음에 훈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안전교육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교사의 안전교육으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아의 안전교육 시간,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막 안전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유아의 안전교육이에요. 나의 안전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직원 안전교육 15시간을 이수할 때 실대 안전 영역이 반드시 3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3가지 이상. 자, 그리고 교육부 인가받은 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원격교육, 집합교육 다 포함이 됩니다. 원격으로도 가능해요. 자, 원장, 원감 자격, 그 다음에 신규 교사 임용 자격, 이런 연수에 각종 연수 과정에 포함된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교육이 보통 이제 신규 교사 임용 자격 연수나 그 다음에 승급 뭐 교육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에 나타난 세 교사의 대화 중에서 유아 대상 안전교육을 잘못 이해한 교사를 쓰고 내용을 정정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김 교사, 이 교사, 박 교사가 대화하고 있어요. 김 교사가 선생님 오늘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2번째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 2번째면 이제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시간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은 3개월에 1회고 10시간 이상이잖아요.
근데 6시간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렇죠? 틀린 것은 여기 오늘 하면 6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김교사가 틀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정하면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은 3개월에 1회이고 10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지금 이 대화 중에서 이 교사는 교통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1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건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박 교사. 장애 이해 교육도 꼭 해야 돼서 저는 올해 2번 실시했어요.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도 하려고 해요. 이 내용도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사람은 김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유아 대상 교육을 총 정리해 두었어요. 자, 지금 교사들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다 얘기한 건데 자,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7대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아동복지법하고 우리가 7대 안전 다 아시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이 교육도 해야 돼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 교육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요거 해야 되고, 자, 아까도 보셨지만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 인권에 대한 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요것도 포함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7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실게요.